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수없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내 편으로 끌어당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학벌이나 재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투, 태도,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이가 들면 품격으로 평가받습니다. 품격이 없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춘 상태로 눈 감고 나는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끝나셨다면 이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시작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나 보기만 하면 쉽게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말을 아끼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불필요한 말, 남의 험담,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무게감이 생깁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만 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침묵을 견딥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눈빛, 태도를 읽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엽니다. 말을 아끼면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네. 중요한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이 많으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하며 귓등으로 흘려듣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모임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곤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모임에서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 이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기쁨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절제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가벼워 보입니다. 특히 화를 내면 품격이 무너집니다. 화는 순간이지만 이미지는 오래 남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 사람들은 당신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합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도 겉으로는 담담합니다. 이것이 어른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젊을 때는 참았던 것도 나이 들면 참지 못합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참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가 날 때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5가지 세십시오. 그러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를 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품격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저 사람은 안정적이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자주 드러내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감정을 절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감정 조절은 근육과 같습니다.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세 번째, 자세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은 말투만이 아닙니다. 자세에서도 드러납니다. 등을 펴고 걷는 사람은 당당해 보입니다. 구부정하게 걷는 사람은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자세는 곧 마음가짐입니다. 자세가 바르면 마음도 바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세를 바르게 유지합니다. 의식적으로 등을 펴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듭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등을 펴면 호흡이 편해집니다. 호흡이 편해지면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자세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꼬지 않고 등을 펴고 앉습니다. 팔짱을 끼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면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경계합니다. 팔짱을 풀고 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품격을 만듭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당당한 애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품격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십시오. 등이 굽어 있다면 펴십시오. 어깨가 처져 있다면 펴십시오. 매일 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하십시오. 한 달만 지나면 자세가 바뀝니다. 자세가 바뀌면 인상이 바뀝니다. 네 번째,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은 옷에서도 드러납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옷에 얼룩이 없어야 합니다. 구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색이 바래지 않아야 합니다. 단정한 옷은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옷차림에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옷차림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을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대충 입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옷차림은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입기 전에 거울을 보십시오. 옷에 얼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추가 떨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작은 확인이 품격을 만듭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마음도 단정해집니다. 마음이 단정해지면 행동도 단정해집니다. 작은 차이가 큰 인상을 만듭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 이것이 품격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버리십시오. 얼룩진 옷, 구겨진 옷, 색바랜 옷은 버리십시오. 적은 수의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옷을 정성스럽게 입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5번째,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경청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말을 자르는 사람은 무례해 보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경청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을 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라는 생각에 상대방 말을 자릅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말이야라고 끼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은 기분이 나쁩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경청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마주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랬구나라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말을 자르는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경청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자꾸 끼어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입을 다물고 귀를 여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라고 느낍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이것이 품격의 기본 매너입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의식하십시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로 다짐하십시오. 끝까지 듣고 나서 말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6번째,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비난은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험담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남을 자주 비난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고 합니다. 비난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도 뒤에서 저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당신이 남을 비난하면 사람들도 당신을 비난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단점을 보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장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비난 대신 격려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이런 면은 좋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품격을 만듭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단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입을 다무십시오. 대신 칭찬할 것을 찾으십시오. 칭찬은 당신의 품격을 높입니다. 비난은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품격의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비난을 멈추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비난을 줄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7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해주는 것도, 배우자가 해주는 것도, 친구가 해주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자녀가 밥을 차려주면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차를 태워주면 수고했어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연락을 주면 생각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왜 고맙다고 해야 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합니다. 저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품격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누군가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수고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당신의 품격을 완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비난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7가지만 지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품격은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지,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1달, 2달, 석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중요합니다. 품격은 당신을 존중받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품격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내 편으로 끌어당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학벌이나 재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투, 태도,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이가 들면 품격으로 평가받습니다. 품격이 없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춘 상태로 눈 감고 나는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끝나셨다면 이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시작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나 보기만 하면 쉽게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말을 아끼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불필요한 말, 남의 험담,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무게감이 생깁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만 말합니다. 말을 아끼면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반대로 말이 많으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 이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기쁨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절제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가벼워 보입니다. 특히 화를 내면 품격이 무너집니다. 화는 순간이지만 이미지는 오래 남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 사람들은
당신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합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도 겉으로는 담담합니다. 이것이 어른의 태도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품격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자세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은 말투만이 아닙니다. 자세에서도 드러납니다. 등을 펴고 걷는 사람은 당당해 보입니다. 구부정하게 걷는 사람은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자세는 곧 마음가짐입니다. 자세가 바르면 마음도 바릅니다.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꼬지 않고 등을 펴고 앉습니다. 팔짱을 끼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품격을 만듭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품격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은 옷에서도 드러납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옷에 얼룩이 없어야 합니다. 구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색이 바래지 않아야 합니다. 단정한 옷은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옷차림에 신경 씁니다. 작은 차이가 큰 인상을 만듭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 이것이 품격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경청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말을 자르는 사람은 무례해 보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경청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말을 자르는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이것이 품격의 기본 매너입니다. 여섯 번째,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비난은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험담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남을 자주 비난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고 합니다. 비난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단점을 보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장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비난 대신 격려합니다. 이런 태도가 품격을 만듭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품격의 핵심 원칙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품격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비난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7가지만 지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중요합니다. 품격은 당신을 존중받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